그래서 과연 면세 대상은 뭐냐? 그래서 양가 1번에 기초생활 필수품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면세 대상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나있네요. 미가공 식료품. 이거 좀 뒤에서 더 자세히 볼 텐데 뭐 돼지고기, 배추, 뭐 쌀 이런 거에 다 돼지고기, 배추, 쌀 뭐 다 이런 것이다. 그 다음 밑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그래서 관상용의 뭐 새, 관상용의 금붕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건 면세인데 외국 건 과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한 거 뒤에서 다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먹는 거 주로 서민들이 많이 먹는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 근데 뒤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은 그냥 큰 제목만 좀 볼게요. 자, 이번에 수돗물 앞에서도 했었죠. 수돗물 면세. 요거와 비교돼서 설명한 게 전기. 전기는 재화예요. 전기 재화예요. 전기 재화 과세. 수돗물은 면세. 다음 3번에 지금은 잘 안 쓰죠. 요즘은 다 보일러지만 아주 예전에 요 부가세법 면세 이런 제도가 과거 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지금과 괴리감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예요. 근데 오른쪽에 하나 적어둘까요? 저도 잘 몰라요. 유연탄이라는 거는 과세예요. 유연탄.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 거의 없지만 혹시 몰라서 적어두자. 유연탄은 과세다. 그 유연탄의 유를 저는 세금유라고 좀 외웠었어요. 세금이 있는 연탄이다. 유연탄. 세금이 없는 연탄이다. 무연탄. 어우 창피해. 너무 창피하다. 동그라미 4번에 여성용품 면세고 그 다음 5번에 여객, 운송 용역 보시면 원칙적으로 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오실 때 타는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 이런 거 이제 서민들이어서 저도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돈이 부자다 많다. 택시 타고 다녀요. 택시. 그럼 더 많다. 비행기 타고 다녀요. 비행기. 과세요. 그런 거 과세. 그래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 운송용역은 면세하지 않고 과세하는데 뒤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오겠지만 항공기, 비행기 과세다. 그 다음에 우등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뭐 이런 것들 과세할 거예요. 근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것이다. 그 다음 6번에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임대 체크하셔야 돼요. 주택의 임대. 중요한 게 주택의 임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완벽한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지만 주택 앞에 국민주택 이런 말 안 써있죠. 그냥 모든 주택의 임대가 면세예요. 모든 주택의 임대가.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을 좀 빌렸다는 느낌은 좀 서민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면세요. 심지어 그 주택이 고가더라도 면세요. 주택 임대. 근데 이제 뒤에서 정리할 텐데 주택을 팔았어요. 양도했어요. 그럼 좀 작은 소형 주택만 면세고 좀 규모가 큰 주택은 과세할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공급인지 주택의 임대인지 요 구분은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응용이 더 넓게 펼쳐져서 나중에 막 어떻게 매입세 공제여부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지 그게 올해 세무사 2차 세법학 문제였어요. 15점 정도로 출제한. 그래서 실무에서 계속 중요하고 계속 수험생들을 좀 현혹시키고 헷갈리는 좀 논제다. 그 다음 7번에 아파트에 가끔 1층 같은 데 보시면 어린이집 이런 거 붙어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거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당연히 서민들이 많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차원에서 면세해줘야겠죠. 그 다음 1번에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받는 거. 네,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볼 것이다. 지금 제목만 좀 보고. 나 이번에 학원 교육용역 저희 지금 해커스 경영 면세. 그 다음 3번에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다 면세인데 다만자에는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신문에 들어가는 잡지에 들어가는 광고는 과세요. 광고는 제외한다 해서 광고 제외 의미가 과세요. 과세. 광고는 과세. 광고는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시죠. 그래서 과세. 그다음 4번에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면세인데 예술 창작품 중에서도 골동품 비싸요. 골동품 과세요. 골동품 과세. 그리고 운동 경기도 아마추어 운동 경기가 면세지 프로야구, K리그 이런 건 과세할 거예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볼 것이다. 그 다음 5번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식물원 그 다음에 뭐 전쟁기념관 이런 거 면세인데 동물원도 이제 에버랜드 이런 건 동물원도 있고 에버랜드도 있죠. 그 놀이기구도 있죠. 그럼 과세요. 그럼 과세. 이건 진짜 순수동물 있죠. 순수동물원. 예전에 어디 있었는데 서울에 뭐 있었죠. 동물원만 있는 거. 지금 사라지지 않았나? 근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동물원 전 좀 좋아하는데 예전에 서울랜드 있었잖아요. 서울랜드 지금 있나? 서울랜드 있어요? 서울랜드? 그쵸. 서울랜드 원래 롯데월드 그 다음에 용인 자연농원 있죠. 자연농원.
자연농원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거 의심해봐야 돼요. 자연농 웃으시면 안 돼요.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 자연농원일 때 있었어요. 에버랜드 과세. 자연농원도 과세. 그 다음에 생산요소 보시면 생산요소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원래 부가세 개념이 직접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간접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간접법으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사실 좀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 요 면세 규정이어야 되는데 사실 수업 목적으로 몰라도 돼요. 수업 목적. 나중에 세법학 가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생산 요소로 의미하는 건 이거 직접법이 아니어서 간접법 우리나라 찾기 때문에 면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거 해당되는 금융보험 용역, 은행의 이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술가 작곡 같은 프리랜서 뒤에서 또 자세히 볼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은 느낌만 보자. 한장 넘어가서 86페이지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요즘 공중전화 잘 안 쓰죠. 요즘 공중전화 잘 안 쓰죠. 그리고 우표에 하나 가로만 체크할게요. 수집용 우표는 비싸대요. 전 안 모아봤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그 다음 기타의 4번은 지금 바로 볼 거예요. 4번은 뒤에서 안 보고 지금 바로 볼 거예요. 4번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을 세트라 그랬죠. 요 삼총사 부가세, 납세, 의무, 자예요? 아니에요. 납세, 의무, 자다 아니다.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왜냐면 부가세는 간접세 논리예요. 간접세 논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공급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부분 면세예요. 일단 출발이 면세예요. 출발은 면세지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기억의 우체국이다. 우체국. 국가가 운영한 우체국. 왜냐면 우체국에 대해서 면세를 하면 일반 택배 회사랑 과세 형평이 안 나죠. 그 10%의 세율 차이로 가격 형평이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세하는 것이다. 그다음 이번에 KTX 비싸죠. 과세다. 그다음 3번에 국가 등이 부동산 임대업 또는 도소매업 또는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업 이런 거 운영하고 있다면 과세요. 이것도 민간기업이랑 과세형편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다시 존재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국가가 하더라도 면세. 그 면세에서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제 군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 군인들.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좀 유리한 측면에서 정책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면세인 건데 세 번째 줄에 가름만 하나 체크할게요. 아무리 군인들이 운영하더라도 국가가 하는 걸 운영하더라도 골프 연습장 제외요. 골프 연습장 제외란 말이 과세예요. 근데 저도 군부대 나왔을 때 그 대대장 훈련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분이 휴가 갔었을 때 제가 잠시 임시로 맡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대타로. 휴가 갔을 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더라고. 골프 치러. 그때 이제 갖은 현혹말을 다 해야 돼요. 무조건 나이스샷 이런 걸 해줘야 되고 밥도 먹었을 때 최고다. 골프 뭐 선수인 줄 알았다. 이런 거 해줘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과세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과세였다. 근데 예전에 면세였어요.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거 나름. 그 다음에 2번까지 보시면 국가, 지자체, 삼총사들이 직원의 복리 우선을 위해서 군에서 식당 직접 경영해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그래서 공무원분들 일하시면 가끔 사내 요 식당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밥 먹는 거 복리 우선적 차원에서 면세하겠다. 면세하겠다. 그 다음 리을도 뒤에서 볼 것이고 이 4번을 공부하실 땐 동그라미 5번이랑 비교하세요. 4번을 공부하실 때 5번이랑 비교하세요. 그래서 5번은 국가,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거예요. 방금 위했던 4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거였죠. 국가 등이 공급하는 거였죠. 근데 이거 5번은 국가 등에 공급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무상이야. 무상. 공짜. 무상의 동그라미. 국가 등에 공짜로 줬다는 건 기부했다는 거예요. 기부했다는 거. 그래서 면세. 그래서 면세. 근데 만약에 국가 등에 돈 주고 팔았어요. 그럼 과세예요. 국가 등에 유상으로 공급했으면 과세인 것이다. 그래서 무상 유상이 이건 중요해요.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 거 체크만 하시고 뒤에서 좀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 87페이지에 14번 체크만 하셔서 영, 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면세다. 그 다음 이제 88페이지를 보시면 이하에서 이러한 면세 대상 가운데 일부 항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진짜예요. 여기서가 진짜 면세. 양가로 1번에 미가공 식료품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면세 대상 가운데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막대해야 돼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미가공 식료품은 국산이건 외산이건 무조건 면세요. 국산이건 외산이건 먹는 거면 면세, 먹는 건 면세. 그래서 돼지고기 미국에서 사왔다, 면세. 우리나라에서 횡성 한우 사왔다, 면세, 면세. 그러나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은 국산만 면세, 외산은 과세요. 국산만 면세, 외산은 과세.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실제 통칙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관상용 새, 열대어, 금붕어, 갯지렁이는 면세. 근데 만약에 새를 외국에서 뭐 봉황 사왔다, 과세요. 과세. 그리고 새 먹으시면 안 돼요. 관상용 새 일반인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다. 열대어 이런 거 회 뜨면 큰일 나요. 열대어 관상용 열대어 의미한다. 그럼 국산은 면세, 외산은 과세. 그럼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이제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 이게 식용인지 비식용인지에 따라서 과세 면세 여부가 달라질 텐데, 그 구분을 다시 한번 국산인지 외산인지 좀 구분하셔야 된다. 국산인지 외산인지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되겠죠. 그래서 식용은 국산이건 외산이건 면세예요. 면세. 그리고 비식용이더라도 국산이면 면세인 것이고, 이제 비식용 중에 외산이 과세인 것이다. 그래서 이 구분 일단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 경주마 사왔다, 경주마. 그래서 이름이 스피드다, 스피드. 그럼 과세인 거예요, 과세. 근데 경주마를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키워가지고 천둥이가 됐다, 면세. 천둥이 됐다, 면세. 근데 천둥이랑 스피드랑 결혼해서 애기 낳았다, 그거 면세. 그거 국산이야, 그거 국산. 그래서 면세.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응용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좀 중요한 논제로 이어지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요 이제 식용, 비식용 이런 면세 제한은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면세니까. 매입세 공제는 과세만 돼요. 근데 이러한 면세 제한을 과세 제한으로 제조 가공 창출하면 일부 금액을 매입세 공제 해주는데, 그 규정이 의제 매입세 공제. 본래 매입세 아니지만 매입세 공제로 의제하겠다는 의제 매입세 공제랑 연결이 돼요. 이게 추후에 의제 매입세이랑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럼 외산 비식용은 과세죠. 얘는 곧바로 10% 그냥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10% 매입세 공제. 일반 매입세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랑 나중에 연결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돼지고기를 외국에서 사와서 소세지로 만들었다. 그 돼지고기 의제 매입세 받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관상용 금붕어 사왔다. 어디 그 고깃집에 비치하려고 관상용 금붕어 사왔다. 일반 매입세. 여기랑 나중에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한 편자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은 그럼 뭔데? 라고 규정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가공되지 않거나 아니면 가공을 하더라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실제 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탈곡, 정미, 재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화학적 열처리 X라고 적어주세요. 화학적 열처리. 이제 화학적 열처리 들어가면 2차 가공으로 봐서 과세예요. 그래서 1차 가공 이런 것들은 면세지만 이제 불로 지지고 데피면 과세예요. 불로 지지고 데피면 과세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 보시면 오른쪽에 89페이지 볼까요? 89페이지에 세부사항에 조미료, 향신료 등을 가미해서 가공 처리한 것으로서 본래의 김은 면세지만 맛김 너무 맛있어요. 화학적 열처리가 있어 너무 맛있어요. 과세다, 과세. 그 다음 볶거나 조미한 멸치 볶았죠. 볶으면 이거 2차 가공이에요. 볶으면. 그래서 과세야, 과세. 그 다음에 조미하여 건지한 쥐치포 생선을 이제 조미해서 쥐치포 육포 됐어요. 육포 과세다. 육포 과세. 비창한 육포 맛있죠. 면세점에서 사야 돼요. 비싸서 면세점에서 사야 돼요. 과세다. 원래 과세. 근데 이제 오른쪽에
면세되는 것에 다음을 포함한다 라고 한 것 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조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점 이런 걸 고려해서 데친 채소, 불 들어갔지만 채소까지 좀 인정할게. 채소는 면세, 데친 채소. 그 다음에 김치도 사실은 막 이것저것 배추에 젓갈 뭐 다 넣죠. 그래도 이거 김치 우리나라 과세면 큰일 난다. 다 먹는다. 그래서 면세요. 김치 면세. 그리고 단무지, 장아찌, 젓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두부도 사실은 이제 콩을 이제 빚어가지고 막 따뜻하게 데폈죠. 근데 서민들이 많이 사용한다. 면세요. 두부 면세.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면세. 근데 중요한 게 파란색 글씨예요. 파란색 글씨. 파란색 글씨 아무리 이런 김치더라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라고 적혀있죠. 그 제외의 의미가 과세를 의미해요. 그 제외의 의미가 과세. 그래서 김치가 이제는 대기업들이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대기업들이 포장을 하나하나 탁탁탁 해가지고 이제 뭐 종갓집 김치 이런 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데 이 조그만 김치 포장된 거 한 1,000원짜리로 사 먹었다. 그건 과세인 거예요. 그건 과세. 김치가 면세려면 이렇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가서 김치 한 포기 사고 그냥 검은 봉투로 룰루랄라 들고 온다. 면세. 그럼 면세. 근데 독립된 포장 단위면 과세인 거예요. 그건 대기업이 제공하니까 과세. 그래서 김치 무조건 면세 X, 무조건 과세 면세 X. 포장 여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뭐 단무지, 두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부 시장에서 봉투에 룰루랄라 면세. 이제 마트에서 포장된 거 하나하나 사면 과세. 그 다음 2번 보시면 2번 말고 4번을 보시면 쌀은 대표적인 면세인데 거기에 뭐 이런 거 배양시켜도 그래도 쌀이에요. 쌀. 그래서 면세. 쌀 그래도 면세. 뭐 이런 거 막 배양시키고 첨가하더라도 면세. 그리고 아래쪽에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미가공식료품에 소금을 포함한다라고 적혀있죠. 소금 면세요. 모든 음식에 들어가죠. 소금 없으면 싱거워서 못 먹어요. 소금 면세요. 근데 소금 중에서 공업용 소금 있어요. 공업용 소금 막 제설 작업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공업용 소금에 화학적 열처리 들어가요. 화학적 열처리. 그래서 공업용 소금 과세요. 공업용 소금 과세. 근데 시험에 더 포인트로 나오는 건 설탕이 과세요. 설탕 과세요. 설탕은 화학적 열처리 들어가요. 설탕 과세요. 설탕 과세. 설탕은 원래 필수적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백주부님께서 막 넣어가지고 이제 신나게 넣는 거죠. 과세예요. 과세. 저도 팬이에요. 유튜브도 구독했어요. 설탕 과세.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 나온 게 뭐였냐면 맨날 통칭에 고속도로의 버터구이 오징어 느낌만 봐도 과세요. 과세. 너무 맛있으면 과세요. 그리고 불 들어가면 과세요. 불 들어가면 화학적 열처리. 근데 그냥 오징어 그냥 말린 생오징어 그거 면세. 생오징어 면세. 그럼 오징어 튀겼다. 오징어 튀김 너무 맛있죠. 가세요. 너무 맛있으면 가세요. 오징어 튀김 가세해야 돼요.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 돼요. 네, 양가로 2번 보시면 여객 운송 용역 있죠. 여객 운송 용역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버스 일반 철도는 뭐냐면 무궁화호 말하는 거예요.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없어진대요. 곧 없어진대요. 몰랐는데. 그래서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런 것들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므로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면세요. 근데 가로의 화물 운송 용역은 당연히 사업적으로 쓰이죠. 과세. 근데 다시 아래쪽에 이런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 관광 유흥 목적의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할 건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비행기 당연히 과세해야겠죠. 근데 비행기 과세할 때 미리 하나 좀 말씀드리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 그거 10% 과세요. 제주항공 타고 제주도 간다 10% 과세. 근데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간다. 그거는 0세율이에요. 과세는 되는데 0% 세율이에요. 그게.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10%, 비행기 타고 외국 뜨면 0세율이에요. 0세율. 그래서 그거 미리 좀 설명드리고, 어쨌든 면세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그리고 과세한다는 건 10%로 과세할지 0%로 과세할지는 다시 또 추후 논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다음에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 여객 운선 용역에서 시외 우등 고속버스 되게 좋은 버스래요. 시외 우등 고속버스 막 의자도 막 뒤로 쭉쭉 넘어가고 막 뭐 모니터도 있고 막 굉장히 좋으니까 과세. 그 다음 니은의 전세버스
둘이서 예를 들어 속초로 놀러 가는데 전세버스 대여하면 큰일 나죠. 사업의 차원에서 좀 전세버스 대여하잖아요. 그래서 워크숍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디 가거나 그래서 전세버스 과세요. 전세버스 과세. 그 다음 택시 무조건 과세요. 택시 비싸죠. 택시 과세요. 이제 택시 타고 다니실 때는 부가세가 10% 계속 누적되고 있구나. 그래서 낼 때 부가세 10% 포함해서 제가 드렸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택시기사한테 욕먹겠죠. 난리나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리을에 이제 렌트카요. 렌트카 자동차 대여 사업 과세. 그 다음 4번 배웠어요. KTX 과세. KTX 과세. 그 다음 올해 신설된 내용이다. 양가로 2번 체크하시면 올해 신설됐다. 동그라미 안에 삭도에 의한 역의 운송용역이 있는데 삭도가 케이블카 의미한다. 케이블카. 그래서 남산 가셔서 이제 데이트 하시면서 이제 케이블카 탔을 때 부가세고 과세 되게 안 되게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정말 재수없다 너 공부하더니 미쳤구나 이런 거 한 소리씩 들으시고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하세요. 그다음 이번에 관광 유람선 한강에 유람선 타면서 이거 과세된 거 내가 내고 있다 타고 있다 큰일 난다.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강 유람선 과세. 그 다음 3번은 저도 안 타봤는데 강원도 쪽 가시면 바다 열차 이런 거 있대요. 바다 열차. 바다 쫙 길 보면서 열차 타고 이제 룰루랄라 사이다 먹고 계란 먹고 과세예요. 과세. 그래서 관광 목적 과세. 그래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주 2의 삭도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근데 맨 끝에 줄에 케이블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케이블카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케이블카. 그래서 그 어디죠? 거의 끝에쯤 통영에 그거 있잖아요. 루찌라고 하나? 우찌인가? 우버? 우찌인가? 우찌예요. 루찌 그죠? 루찌 원래 다른 데서 유명한데 한국에서 들어왔죠. 저는 한국에서 아직 안 타봤는데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싱가포르 놀러 가서 한번 타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꼭 타보세요. 루찌. 안 타신 분들은 꼭 잠깐 설명드리면 오씨 되게 칠판이 많네. 어디 이제 카트라이더죠. 카트라이더. 게임 카트라이더. 이제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미니카 같은 거 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타면 누가 빨리나 이런 경쟁도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도 내가 잡을 수 있죠. 속도도 이렇게 뒤로 누우면 빨라져요. 뒤로 누우면.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쵸?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연속 3번 탔어요. 저는 연속 3번. 진짜 그때 사람 없을 때 가지고 연속 3번 탔다. 그거 생각하면서 과세다. 과세됐다. 양가로 3번 보시면 의료 보건 용역 있어. 의료 보건 용역.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료 보건 용역은 면세예요. 면세. 근데 쭉 내려가서 한 편자 찾았어요. 한 편자. 첫 번째 문단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한 편 약사가. 그래서 한 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용역도 원칙 면세나 단순 의약품 판매는 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려서 이제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서 내과 가서 진료받았고 바로 약 처방 받아서 약 받았다? 면세. 근데 주말이에요. 병원이 닫았어요. 이제 약국 가서 테라플루 사기. 테라플루 과세. 테라플루 과세. 아니 막 레모나 이런 거 약국에서 사고 이런 거 과세예요. 과세. 그래서 의약품 조제해서 하면 면세, 단순 의약품 판매 과세. 그리고 요구에 대하신 예외로서 다만 의사 등이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 용역 중에서도 과세되는 것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성형수술. 동그라미 2번에 피부 관련 시술, 여드름 시술 이런 거. 저도 2차 시험 끝났을 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여드름 치료 한 3달 정도 받았었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너무 아파요. 혹시 하면 진짜 눈물이 펑펑 나요. 눈물이 펑펑. 그리고 대부분 그 의사분들이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들이에요. 아프다고 해도 더 세게 해요. 정말 아파요. 여드름 치료술 과세. 근데 동그라미 1번에 성형수술에서 하나 체크하실 게 니은의 제일 끝에 쪽 보시면 악안면 교정술 있죠. 악안면 교정술. 이게 양악수술이에요. 양악수술. 그 성형수술의 양악수술은 과세인데 괄호 보시면 치아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악수술하고 이런 게 있대요. 그때 제외라고 적혀있죠. 그럼 면세. 그래서 이거 느낌으로 잘 판단할 수 있다. 단순 성형수술은 과세. 진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은 면세. 그 다음 아래쪽에 의사 중에서도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동물 진료 용역은 어떤 법에 따른 진료 용역은 면세예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3번 잠깐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받은 보조견에 대한 진료 운영, 그 골든 리트리버 있죠? 커다란 거. 저도 되게 좋아해요. 골든 리트리버 이제 아파서 진료받는다? 면세야겠죠, 당연히. 하지만 아래쪽 마지막 파란색 글씨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혹시 강아지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비싸죠. 병원 비싼 이유. 부가세 부과돼서 부가세 부과돼서. 예, 그리고 이제 교육용역 좀 볼게요. 교육용역. 교육용역이란 일단 중요한 표현이 허가 인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냥 불법 학원 이런 건 안 돼요. 불법 학원 안 되고 허가 인가를 받은 학원 원칙적으로 면세요. 원칙적으로 면세.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잠깐 보시면 이 경우 교육 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그 밖의 교육 연계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의 교육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미술학원 가는데 과연 당연히 미술 뭐 스케치북, 크레파스 뭐 이런 거 다 줘야겠죠. 근데 그 크레파스가 학원료에 포함돼 있건 아니면 크레파스를 따로 받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부수제하라는 거예요. 부수제하. 그 부수제하도 주된 거래에 부수된 제한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의 거래로 봐서 이거 별도의 공급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대가 수령 여부 중요하지 않고 과세 면세 여부는 학원이 면세니까 크레파스도 면세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수강료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수강 별도로 받으면. 수강료와 별도로 자재 받으면 과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자 보시면 아무리 허가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료는 과세한다 적혀있죠. 두 가지는 예외다. 동그라미 1번 춤 무도학원이야. 춤. 춤추는 학원 가시면 이제 아이돌 학원 이런 거 배우시면 과세. 나 이번에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 그 다음 여기 안 써져 있지만 과세된 학원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다. 주무관청에 인가허가 안 받으면 과세요. 주무관청에 인가허가 안 받으면 과세다. 그 다음 5번 보시고 5번까지 보고 잠시 쉴게요. 5번에 도서 심지어 책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모두 포함해서 면세. 하지만 맨 오른쪽에 광고는 죄요. 광고는 과세. 다시 한번 체크. 그래서 여기 면세 과세가 1차 말문 제목적으로는 좀 굉장히 쉽지만 나중에 이게 다른 논제에 계속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느낌만 좀 보여드리면 신문사인데 신문사의 신문은 면세라 그랬죠. 신문사의 광고는 과세잖아요. 그럼 이 신문사는 하나의 사업에 면세도 있고 과세도 있어요. 이러한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를 해요. 과세, 면세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를 해요. 그 겸용사업자의 과세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면세인지 과세인지 일단 모르면 아예 뒤바뀌어서 푸는 거예요. 거기에 과세 특례 제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면세다, 과세다를 당연히 알고 있는 전제하에 이만큼만 매입세 공제되구나. 이만큼만 매입세 공제 안 되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다시 한번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 차원에서도 과세 면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